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끔찍하고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동료, 15년 동안 같이 일해온 동료를 살해한 동기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 1차적으로 경찰에서 이 가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4월경에 네. 이 동료하고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같이 원룸에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동료가 이 가발을 잡아당기면서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 그래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미심쩍은 게 뭐냐면 네. 이 동료와 가해자, 피해를 입은 동료와 가해자 사이에서 이 가해자가 생전에 한 8,700여만 원을 돈을 빌렸어요. 아, 돈 거래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로 카드 같은 걸 사용해서 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거든요. 이 돈도 대부분 무슨 뭐 도박이라든가 유흥비 같은 걸로 그냥 탕진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갑작스레 급전이 필요해서 이걸 일해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써버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동료를 살해한 이후로 1년 가까운 시간을 철저하게 위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진짜 우발적인 살해하는지 고개가 갸웃거리실 수밖에 없죠. 네, 김철웅 기자. 일단은 15년 지기 동료를 숨지게 한 이후에 한 행동도 굉장히 엽기적이었다면서요. 네, 처음부터 이 범행이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범행 다음 날에 이 피해자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서 이불과 옷가지로 덮은 뒤에 일반 쓰레기로 위장합니다.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에는 자신이 청소하는 관할 구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 유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출근을 해서 아침에 그 쓰레기 봉투를 거두고 소각장으로 가서 시신을 없애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통상적으로 청소 업무를 하듯이 꾸며서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했던 거였군요. 네, 외부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 자신의 생활 패턴에서 한치의 벗어남도 없었습니다. 네. 자, 근데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1년 전에 살해된 이 15년 지기 동료, 그 동료도 가족들이 있을 텐데요. 1년 동안 그 가족들은 왜 숨진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피해자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사용을 했고요. 또 피해자 딸한테 정기적으로 피해자가 보내는 것처럼 용돈도 보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게 어디선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가족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우준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숨지게 한 그 동료 계속 살아있는 척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문자도 보내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해왔던 거군요. 네, 경찰 발표처럼 한 60만 원치 3차례에 걸쳐서 그 생활비도 보냈고요. 학비도 대줬습니다. 자신의 자녀들한테, 아니 이 피해를 입힌 가족들한테 그렇게 보냈고요. 그리고 아빠는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 휴직계까지 내줬습니다. 병원에서 가짜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위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그 병명으로 해서 팩스로 보내서 그 휴직 처리를 하도록 만들었고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냐 하면요. 이 두 남자 모두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좀 소통이 좀 적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이혼을 한 사이라고 해도 딸들, 이 대학교까지 다니는 딸들이 아버지가 연락이 제대로 안 됐을 텐데 의심을 하지는 않았나요? 의심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거가 된 건데요. 아빠가 계속해서 얼굴을 보일 수 없도록 하자 이 딸들은 그 아버지의 집까지 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가봤더니 굉장히 많은 그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우편물을 찾아보니까 거래 내역을 보니까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유흥주점에 다니지 않는데 거기에 유흥주점에서 찍힌 명세서가 있습니다. 또 금액도 한 수천만 원대가 달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거를? 자신의 아버지는 실제 유흥주점에 다니지 않는데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유흥주점에 있는 CCTV를 살펴보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상한 남성이 돈을 쓴 정황을 찾아냈고 그래서 추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일단은
이 행적, 그러니까 딸들이 의심을 먼저 해서 아버지는 전혀 술을 드시거나 유흥주점을 가지 않는 분인데 카드 명세서에 이상한 점을 낌새를 채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1년 만에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일단은 이 경찰이 더 자세한 수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추가적인 범죄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일단 아니 뭐 다행히 경찰에서는 혹시라도 이런 어떤 엽기적인 살인이 있었다면 시신을 혹시 훼손하지 않았느냐를 조사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 어차피 불행한 일이지만 그나마 우리 루미널 반응이라고 하죠. 이렇게 파란 씨앗 뿌려놨을 때 이렇게 나중에 혈흔이 발견되면 뭔가 시신 훼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래도 이 사건이 벌어졌던 원룸에서 특별하게 혈흔 반응이 나오지는 않아서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고 그대로 이제 이 가해자가 아는 곳에서 소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 1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사건이기 때문에요. 명백하게 더 밝혀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사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현종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우편물을 찾아보니까 거래 내역을 보니까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유흥주점에 다니지 않는데 거기에 유흥주점에서 찍힌 명세서가 있습니다. 또 금액도 한 수천만 원대가 달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거를? 그 자신의 아버지는 실제 유흥주점에 다니지 않는데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유흥주점에 있는 CCTV를 살펴보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상한 남성이 돈을 쓴 정황을 찾아냈고 그래서 추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일단은 이 행적, 그러니까 딸들이 의심을 먼저 해서 아버지는 전혀 술을 드시거나 유흥주점을 가지 않는 분인데 카드 명세서에 이상한 점을 낌새를 채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1년 만에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일단은 이 경찰이 더 자세한 자, 근데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1년 전에 살해된 이 15년지기 동료, 그 동료도 가족들이 있을 텐데요. 1년 동안 그 가족들은 왜 숨진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피해자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사용을 했고요. 또 피해자 딸한테 정기적으로 피해자가 보내는 것처럼 용돈도 보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게 어디선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가족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우종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숨지게 한 그 동료 계속 살아있는 척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문자도 보내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해왔던 거군요. 네, 경찰 발표처럼 한 60만 원치 3차례에 걸쳐서 그 생활비도 보냈고요. 학비도 대줬습니다. 자신의 자녀들한테 아니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동료를 살해한 이후로 1년 가까운 시간을 철저하게 위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진짜 우발적인 살해하는지 고개가 갸웃거리실 수밖에 없죠. 네, 김철웅 기자. 일단은 15년지기 동료를 숨지게 한 이후에 한 행동도 굉장히 엽기적이었다면서요. 네, 처음부터 이 범행이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범행 다음 날에 이 피해자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서 이불과 옷가지로 덮은 뒤에 일반 쓰레기로 위장합니다.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에는 자신이 청소하는 관할 구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 유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출근을 해서 아침에 그 쓰레기 봉투를 거두고 소각장으로 가서 시신을 없애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통상적으로 청소 업무를 하듯이 꾸며서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했던 거였군요. 네, 외부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 자신의 생활 패턴에서 한치의 벗어남도 없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끔찍하고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양질 변호사님,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동료, 15년 동안 같이 일해온 동료를 살해한 동기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 1차적으로 경찰에서 이 가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4월경에 이 동료하고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같이 원룸에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동료가 이 가발을 잡아당기면서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 그래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미심쩍은 게 뭐냐면 이 동료와 가해자, 피해를 입은 동료와 가해자 사이에서 이 가해자가 생전에 한 8,700여만 원을 돈을 빌렸어요. 돈 거래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로 카드 같은 걸 사용해서 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거든요. 이 돈도 대부분 무슨 뭐 도박이라든가 유흥비 같은 걸로 그냥 탕진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갑작스레 급전이 필요해서 이걸 이래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써버리는 상황에서 를 입힌 가족들한테 그렇게 보냈고요. 그리고 아빠는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 휴직계까지 내줬습니다. 병원에서 가짜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위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그 병명으로 해서 팩스로 보내서 그 휴직 처리를 하도록 만들었고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냐 하면요. 이 두 남자 모두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좀 소통이 좀 적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이혼을 한 사이라고 해도 딸들, 이 대학교까지 다니는 딸들이 아버지가 연락이 제대로 안 됐을 텐데 의심을 하질 않았나요? 의심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거가 된 건데요. 아빠가 계속해서 얼굴을 보일 수 없도록 하자 이 딸들은 그 아버지의 집까지 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가봤더니 굉장히 많은